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비대위의 유승민 의원 복당 허용 결정으로 내용을 겪었는데요.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의옥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이 집거 나흘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용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를 보면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새누리당의 갈등이 완벽히 정리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예고하는 것인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정치팀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네, 어제 김의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요. 정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정말 깍듯하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탈당파 복당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당시 김 위원장은 당의 기강이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네, 애당심이나 동지에도 그 자리에 없었다라면서 어, 그 복당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예, 정 원내대표는 반면 뭐 제가 좀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자책감이 든다. 뭐 올곧고 깨끗한 분이다. 근데 아, 그날 상황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다라면서 계속 낮은 자세를 취했죠. 네. 자, 그럼 시간을 돌려서 지난주 상황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 문제가 김 위원장의 당무 거부 사태 그리고 친박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지난 16일 이 비대위 회의에서 이게 발단이 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뭐 16일 비대회의에서는 네, 이제 복당 문제를 다룬 건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속전속결로 일괄 복당 결론이 나왔죠. 오늘 결정할 것이냐, 다음에 결정할 것이냐로 이제 의견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네, 급속도로 당장 결정하자라고 기울어졌고 이후 음, 과정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두 차례 거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뭐 계속 회의가 길어지고 결론이 안 날 거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친박계 김용태 비대위 비토 이후에 꾸려진 김용욱 비대위는 친박계의 입장을 대변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정지석 비대위 김용태 혁신위가 피토된 이후에 꾸려진 것이라서 네. 물론 이제 친박계 성향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친박계 외부 위원들이 친박계의 뜻을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약간 오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 과정에서 보자면은 정진성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서 비박 비대위원 측 음. 특히 내부 당내 인사 측에서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 건선동 사무총장, 김영우 의원, 이학재 의원 등이 좀 보조를 마쳤다라는 게 친박들의 주장인데요. 음. 일단 비대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박계인 김태흠 사무일 부총장 등이 회의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계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회의장에 없어지게 되고요. 음. 그리고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복당을 결정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자라고 제안한 게 정 원내대표고요. 아하. 여기에 오늘 처리하자는 비대위원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를 묵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비칠 수 음.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논란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런 압박을 통해서 결국 오늘 투표하는 걸로 되고 이 오늘 결정하는 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일괄 복당을 할 것이냐, 뭐 선별 복당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회의장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친박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원내 인사가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외부 비대위원들이 친박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됐습니다. 친박계 의원들 유 의원 복당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역시 청와대 심기 보호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청와대 심기보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 유 의원의 등장이 어떻게 보자면 당 여권 내 권력 지도를 변화시킨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아시다시피 그 원내대표 재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면서 네. 이른바 비박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음. 보여줬고 실제로 지지율이 급등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래 권력이라든가 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박이 일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는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연할 가능성을 일단 막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대선 관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 네. 지도부가 구축되면 이때 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대권 주자라면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겠죠. 이런 음. 상황들을 모두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미래 권력까지 바라보고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럼 다시 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김의옥 위원장 어제 그 당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 친박의 요구를 좀 수용했다. 친박의 요구대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음. 지난 17일 날 그 친박 의원들 조원진 의원과 네.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장우 의원, 김태흠 의원 등 뭐 친박 의원 한 8명이 모였어요. 8명이 음. 모여서 요구했던 네. 게 정진석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와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이었습니다. 이 음. 특히 권 사무총장이 경질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그 지금 현재 혁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대표를 보좌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이 당대표를 겁박하고 음. 그 당 일갈복당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그 김의겸 위원장 권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의겸 위원장도 그 전날 권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질 의사를 밝히면서 자기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권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자면 이런 희생양, 친박계 한풀이 음. 대상 이런 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권 사무총장 뭐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일단 권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 경질 결정이 명분도 없는 결정이다라는 음.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의사를 네. 받을 텐데 그 사무총장으로서 비대위원장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질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음. 자기가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당연직 비대위원으로서 네. 그 표를 뜻을 행사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16일에 무기명 투표 절차 모든 것들이 민주적 절차였음에도 음. 이를 뭐 위원장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권 사무총장은 오늘 그 비대위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요. 음. 그리고 김 위원장의 면담 결정 이후에도 네. 뜻을 철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음. 난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에서 이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뭐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나흘 만에 오늘 비대위가 열렸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 사무총장이 경질을 통보받았음에도 회의에 네, 참석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회의장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뭐 김 음.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험악했다라는 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우리 이제 당내에서 단결하고 그 화합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바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러나 김영우 의원 그러니까 비박 측 성향인데요. 네. 김영우 의원이 직접 그 거기에 반발하면서 비대위원들의 공개 발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하자는 거 음. 아니냐 네. 하면서 그 권 사무총장의 경질 결정에 대한 이견을 표명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좀 화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말만 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했는데 비박계인 김영우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군요.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뭐 정리가 안 됐나 봐요. 발언을 누구까지 할지 뭐 이런 게. 그렇죠. 김영우 비대위원도 네. 그때 그 공개 발언을 요구하면서 상의하지 않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음. 비공개 전환을 상의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비대위 회의 발언 여부 가지고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김의옥 위원장이 복귀를 했다고 해도 이 비대위 체제, 이 지도 체제가 잘 굴러갈지 뭐 여기에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세게 반발해왔던 친박 의원들은 뭐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좀 수그러들지 않았나, 유승민 의원은 복당 결정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복당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음, 어떤 그 당원 당규상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네, 혁신 비대위가 그 통상의 어떤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여부를 승인하는 그 음,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네, 의원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17일 날 긴급 대책회의를 하면서 사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인정하는 식으로 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 그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앞에 서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유승민 의원이 심사 대상이다. 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앞서 했던 박 대통령과의 충돌 그리고 특강 등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보수 개혁을 얘기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흠집을 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뭐 제명을 요구하는 음, 뭐 돌발 요구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이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좀 낮기 때문에 유승민을 좀 흠집내는 수준에서 음, 그 이거를 조정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제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해서 당에 들어오면 비박계 의원들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비박과 친박의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뭐 워크숍을 하면서 개파 해체 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개파 청산 선언 자체가 좀 요식적 행위였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음, 뭐 개파와 이런 당내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 자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단 10분간의 어떤 얘기 끝에 선언을 낭독하는 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구도 이미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요식행위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데 좀 나이브하게 접근했다 당이 이런 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나이브한 접근이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건지는 네, 이번 그 복당 결정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이 친박계 지원으로 원내대표가 됐다는 정진석 대표가 뭐 친박계에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동안은 뭐 비박과 친박 사이에는 낀박이다 이런 수식어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비대위 결정을 보면 비박계를 도와준 셈이 됐는데 이 기자는 정원회 대표의 리더십 뭐 지금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원내 대표가 사실 자신을 네, 낀박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행동하는 거 음, 보면은 네, 실제로 뭐 정기석 비대위 김용태 혁신 투트랙 전략 수립 당시부터 이미 비박 쪽에 오히려 유리한 결정을 음,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번에 네, 일괄복당 결정 때도 보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그 친박의 눈치보다는 그 당의 어떤 미래 권력 네, 그 정권 재창출 이런 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다만 그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박의 강한 반발들 거기에 물리적으로 밀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원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물적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일괄복당하는 비박 의원들이 오면은 이제 당내 비박세도 좀 다시 늘어날 것이고요. 네. 이 가운데서 어떤 중도적 선택을 정원내 대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원회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자 연설 내용 이 기자 봤을 텐데 좀 어떤 점이 두드러지던가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실 어떤 현안에 좀 더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 복지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3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노동개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노동 지금 현재 뭐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음, 이 땅의 청년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와대도 주장하고 있는 게 노동사법 통과지요.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여론을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음, 롯데 사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한진해운이라든가 네. 현대상선 등이 지금 현재 엄청난 부실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음,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현안이 좀 더 좀 집중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안에 집중하는 연설이었다는 건데, 자, 이제 새누리당은 차기 당권을 놓고 친박과 비박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텐데요. 전당대회 날짜가 8월 9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네, 확정이 된 건가요? 네, 8월 9일로 확정이 이게 됐습니다. 올림픽 기간인데, 이 올림픽 기간에 전당대회 한다는 것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빠르게 지금 현재 혁신 비대위 사항을 정리하겠다라는 뜻으로 정리하겠다. 보여요. 네. 올림픽이 있는 기간이면 국민들이 좀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기 지도부가 분명히 어떤 중요한 지도부긴 합니다. 차기 뭐 네, 대권에 나서는 대권 주자들을 좀 관리해야 되지만 양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권 주자들이 당권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관리형 지도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네,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올림픽 기간에 전대를 여는 것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 당에 예정이 없는 행동 아니냐 음, 그런 식으로 반론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혁신 비대위 차원에서는 뭐 이 전당대회 날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대 날짜를 강행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빨리 이 혁신 비대위 체제를 정리하고 지도부를 선출하겠다 이런 뜻인데, 자, 이 어떤 후보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후보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현재 친박 쪽에서는 이주영 의원, 네, 홍문종 의원, 뭐 이정현 의원, 그 정도가 지금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비박 쪽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눈에 띕니다. 음, 그리고 가외로 원유철 의원과 최경 의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당 지도 체제가 변경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했거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표 최고위원 됐습니다. 이게 그랬죠. 이른바 집단 지도 집단. 체제라고 하는 네, 건데 이거를 혁신비대위가 바꿨습니다. 바꾸자라는 방침이에요. 앞으로 네, 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 당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 때 보니까 봉숭아 학당 같은 태도를 네. 보이면서 오히려 표를 김무성 갉아먹었다. 대표, 서청원 예, 뭐 최고위원. 그런 갈등을 여러 예, 번 받장 청취자 분들한테도 전달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그렇죠. 걸 없애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는 네,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낙선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박 후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당연히 당대표 경선에서는 개파 간 세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친박 후보가 너무 많이 출전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표가 표 갈라지죠. 계산에 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통정리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요. 교통정리 필요성 가운데 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실제 자장인 최경환 의원이 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유승민 의원이 지금 만약에 비박 후보로서 나선다면 네, 어떤 새 결집에 있어서 굉장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지금 현재 당내 구성을 보면은 친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뭐 122명, 120 그러니까 복당전 계산을 했을 때 네, 122명 중에 한 70여 명이 다 친박 성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정도니까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권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좀 적은 편이고 음, 특히나
새누리당은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권을 가진 이는 대권 주자로 출마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요.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유승민 의원이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네.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당권에 나서기보다는 대권에 나서는 게 맞다. 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당권 도전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유승민 의원은 복당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여기에 참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뭐 복당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어떤 강연 정치라든가 뭐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여권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는 어떤 그런 사이다 정치 뭐 이런 음.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뭐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뭐 예. 로드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당권보다 대권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일 것이다. 그동안 네,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뭐 따뜻한 보수나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싫어했던 뭐 그런 말을 또 많이 당내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이 유승민 의원 복당 이후 첫 국무회의라서 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는 뭐 배신의 정치, 뭐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왔고 그래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내일 박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나놓지 있습니다. 특히 뭐 네, 순방 이후에 그동안 건강상 문제 때문에 이런 공식석상에서 뭐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 발언이 좀 주목되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만난 청와대 모 인사는 현재 대통령이 주로 정치 기사에 대한 어떤 여론보다는 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여론을 좀 더 많이 어,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사법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슈라든가 뭐 음, 이런 좀 문제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뭐 여소야대라는 이 정치 현실이 반영된 거다,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소야대 현실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하지 않았던 3당 네, 대표와의 어떤 정례 회동 같은 것도 약속을 했고요. 음,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식석상에서는 야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가만히 된 예상인데요. 그러나 네, 뭐 이 여건의 상황인 만큼 또 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나 당장 뭐 복당 결정이 났을 때도 청와대에 반응은 없었어요. 그랬죠. 청와대가 내부에서는 뭐 왈가왈부했을지 몰라도 음, 공식적인 워딩은 당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코멘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네, 게그 청와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음, 좀 더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좀 더 사회 이슈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뭐 새누리당 내부 문제는 비대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탈당파 복당 문제도 해결됐으니 뭐 새누리당의 내부 갈등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잠재적인 갈등이 더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잠재적 갈등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음, 이 건사무총장 문제는 네, 계속 이제 논란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비박 측에서는 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뭐 개파 청산하자고 들어오신 김 위원장이 개파 패권의 대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오늘 본회의가 교수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나서도 보면은 네, 뭐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위원장이 음, 독재하는 당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비박 측도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 친박 측은 오늘 또 모여요. 그래요. 오후 2시에 예, 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모이는데 이때는 앞서 8명 모였다고 말씀드리지 네,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규모를 좀 키워서 한 40명 정도 모아보겠다라는 하, 겁니다. 여기서 예, 요구할 거는 정진석 원내대표 공개 사과마저 간철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개파 간의 어떤 신경전, 네, 세대결이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아, 특히나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당권을 두고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개파 해체 선언을 했지만 점점 친박과 비박의 대결, 싸움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새누리당 상황 알아봤습니다.